지금 서울시의 38기동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계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민 체제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신건강보험법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이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경범죄도 있고 사법죄 형사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즉시 체포도 형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이 됐든 이렇게 뭐 딱지를 끊든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임의대로 이 사람의 정신이 이제 조금 이상하다. 그것도 범죄만 안 저리지면 국가 차원에서 이 사람의 정신 이상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심각 같지 않다. 그래서 티끌의 문제만 있으면은 딱 깜빵을 가두듯이 이렇게 저기를 정신병원 가둔다. 이거 자체가 안 돼. 심지어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 집안에 주거침입죄 형법 행정법과 형법에 부딪히면 형법이 더 상위법이거든요. 헌법이 더 상위법이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정신건강보험법은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거침입 다수에 의한 주거침입은 이게 중대처벌이거든요. 그다음 손괴죄 문 따고 들어가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면 이게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데려간다거나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죄가 되는 것이죠. 남의 집에 이렇게 수색 검사나 이런 경찰이 수색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게 받아야 되는 게 자유민체제 헌법 체계란 말입니다. 근데 38기동대는 뭐 압수수색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구세를 갖다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업에서도 자기 돈 띄어먹으면 법원에 이렇게 소송거 임사소송거라 가지고 그 집안에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 동산을 차압해서 이렇게 경매 붙이는 게 정상이거든.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과정 없이 남의 집에 그 행정법 38기동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조직을 그럼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남시에도 할 수 있고 오산시도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도 우리나라 헌법과 압수 영장 없이는 들어가서 불법으로 남의 집에 나를 체포하지 말라는 헌법장을 이겨요. 행정법은 최하위법인데 그래서 가서 국세를 갖다가 안 냈으니까 막 두들겨가지고 문 따가지고 경찰관 입회하든 말든 경찰관도 같이 사법 처리해 사실은 이게 그게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이게 임의대로 행정기관의 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남의 집 따고 주거침입죄 다수의한 주거침입 이거 불법이거든. 형사처벌 부분에 사실은 이것을 지휘 책임이 그 지자체장이 있으면 서울시장이든 누구든 사이게 형법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조직을 임의로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함 그럼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맘대로 해서 가서 그 어떤 특수한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 갖고 심해를 구타하거나 그럼 구타하면 이것도 그렇죠. 폭행죄가 되는데 구타하거나 마음대로 그 사람을 갖다 소갑차에서 끌고 가도 된다. 신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서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살인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억지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법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센터 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깨면 그 사람이 이렇게 구세를 어겼으니까 센터 탁 뒤져가지고 주머니에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지갑에서 돈 다 가져간다. 이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과 법률이 자유민 체제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나라가 법원의 영장 없이는 그 헌법에 남의 집에 중국심을 할 수 없다. 압수수색도 안 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은 못해요. 근데 지금 법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법 권한이 없는 이렇게 행정직 공무원은 이렇게 경찰이 남의 집에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포 권한도 뭐 이렇게 딱 해서 즉시해서 형법에 어기는 뭐 이렇게 좀 중대한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즉시 체포가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헌법 체계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길 가는 사람 국세 어겼으니까 딱 해가지고 센터 가서 주머니에서 돈 뺀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50만 원 우리 이렇게 100만 원 밀렸으니까 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게 중대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보호법에서도 이게 체포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행정법으로서 남을 갖다가 형법을 어겨서 남을 갖다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더구나 체포를 하고 감금을 차에다 감금만 해도 이게 감금죄로 처벌받거든요. 전 애인을 차에다 오랫동안 못 나오게 감금했다. 사무실에 가도 그럼 이게 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 감금죄. 그것을 교사를 하다 지시를 하면 그렇죠. 그거 범죄를 이렇게 지시한 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살인을 교사했다. 그러면 그건 살인 교사가 되는 거고 감금을 교사했다. 그러면 불법 감금 교사죄가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병에 마음대로 입원한다. 그럼 구속시키는 건데요. 못 나와요. 정신병원에서도 자기 스마트폰 갖고 외부로 변호사 연락해서 접견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병원을 왔다 갔다 이렇게 치료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현행범으로서 자기가 범죄를 사회적인 어떤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남을 칼로서 위협해갖고 막 거리에서 휘둘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현행범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무기를 갖고 휘둘렀다. 그럼 이런 것이 없고 조용히 잘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끄덕없이 정신에 약간만 문제가 있다라고 주위 사람이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재산을 노리고 또는 가족에 의한 정신병 감금에 지금 굉장히 뉴스에 의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노리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짜고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정신이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나 대화도 잘하고 법적인 것도 범죄를 국가 차원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냐 안 지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정신이 뭐 신처럼 완전하냐 띠끈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 불만이 좀 있어요.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재산을 차지하겠다. 이은혜 사건을 잘 기억하세요. 저게 남편이라도 그렇게 아직 골로보내 이렇게 그러죠, 골로보냈다 이런데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이렇게 외면한 채 법이 우리나라 정신건강보호법도 그렇고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사법 권한을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구속 결정을 내리거나 압수의 결정을 내리 이거를 갖다가 국회의원이 이것을 과연 이렇게 행정기관의 장에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 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대로 이렇게 체포조를 갖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해서 체포하거나 두드리고 패거나 그럼 이거 심지어는 그들을 죽일 권한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부서를 신설하기만 하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저희는 헌법과 법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법치주의, 법원의 영장에 의한 구속, 어떤 압수수색 이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헌법에 영장 없이는 주거 침입할 수 없고 체포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법 최하위법이에요. 행정법은 형법보다도 못하고 헌법보다 못한데 최하위법이 어떻게 형법과 헌법을 이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헌법소원을 한번 냈었는데요. 네네. 전 세계가 보면 이거 비웃을 만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남의 재산을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렌트해서 빌려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남의 집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에 들어가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아니. 자기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유재산에 근거한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행정소송 걸어서도 돈 받아내죠. 잘못된 거는 국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공무원도 영원히 정치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선거 국민의 투표에 선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국회의든 행정기관의 장이든 서울시장이 다 사법체가 되는 것이죠. 헌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말. 공무원들이 됐든 정치공무원이 됐든 행정공무원이 됐든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면 그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같이 법적인 책임을 진다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법률 체계가 근본적으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이 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이게 자유민 체제 이념인데 자유민 체제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자기 사회 재산을 갖다가 남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좀 황당한 그리고 자유민 체제 근본적인 소유권 문제인데 민사 부분에 법을 저도 이제 전공 이렇게 직업이 아니라서 딱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인 지식만 좀 갖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가 3건을 냈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식당, 남의 건물을 왜 팔아? 그럼 남의 사무실도 팔아먹을 수 있고, 남의 차도 이렇게 렌트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 렌트한 것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 빌려갖고 팔아먹고, 가전 빌려서 팔아먹거나, 별장 빌려서 팔아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호텔 빌렸잖아요. 호텔 빌려서 숙박을 하면 호텔도 팔아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방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의 식당을 갖다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내 거를 가지고 남이 팔고 그걸 지네끼리 내 거 자기 거 아닌 걸로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그걸 내가 왜 돈 불어내야 되죠? 렌터카 회사 빌려줬더니 차를 빌려줬더니 팔아먹고 그런 거 있잖아. 렌터카를 빌려줬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가로쳐 회의를 그냥 수출해버리고 자기 잠적해버리고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차 팔아먹으면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범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남의 식당 팔아먹어 이 건물 내 건물이니까 서류 속여가지고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의 거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식당을 렌트를 했다, 이렇게 사무실을 렌트를 했다, 또 자취방을 렌트했다, 그걸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